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광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 향후 10년 동안 신도시 건설 수준의 아파트가 새로 공급될 것으로 예측돼서 공급 과잉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을 중심으로 잿빛 아파트 단지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원도심 여기저기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타워 크레인이 세워졌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14,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9년 동안 17만 7천여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서 웬만한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규모입니다. 광주 지역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하고 이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부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문제는 완충 여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후세들의 커다란 재앙으로 자리 잡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분양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광주 아파트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평균 372만 1,000원으로 1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해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치솟았습니다. 반면 기존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서민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광주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아파트로만 쏠리고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해질 경우 도시 기능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주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전공대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열린 전라남도와의 정책 예산협의회에서 울산공대가 울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한전공대도 에너지 전문대학이 될 것이라며 2022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광훈 최고위원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 발전이 혁신도시, 한전공대 등의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라며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대 기온으로 시작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한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어제만큼이나 따뜻하겠고요. 비교적 포근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아침도 여전히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겠고요. 오후 들어 광주 전남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시설이 낡고 오래된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또 현대화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사업 성공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1년 문을 연 광주 북구 각화동 도매시장입니다. 물건이 들어오는 바쁜 시간대가 지났지만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 지금 밀린 거 봐봐요. 이건 보통이에요. 더 밀릴 때는 저기서 들어온 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막 그랬었고 그래요. 시장 도로 한켠엔 야채와 시설물들이 불법으로 쌓여 있고 심지어 악취까지 납니다. 특히 냉동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시장 밖에 상인들이 설치한 냉동시설로 계량기와 전선이 어지럽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냉장고가 시에서 크게 지어줘갖고 마음대로 물건 넣어갖고 안 섞이고 팔면 좋겠어. 개장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 각화동 도매시장은 시설 노후와 교통 혼잡, 그리고 부지 협소 등으로 그동안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때문에 각화동 도매시장을 현대화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11년 전 1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영업 손실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돼 지원금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각화동은 17,000평 중에서 법인이 3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 어떤 임시 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서 사실은 안 됐던 부분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그러다 농식품부가 최근 각 시도에 시설연대와 국비지원 계획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확장 이전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내년 2월 결과가 나오면 농식품부 국비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비와 융자 지원 등으로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사업비의 30%는 광주시가 내야 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는 데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얼추 한 460억 정도가 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 예산에서 460억이면 그래도 2,200억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토지 매입과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이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서 꼼꼼한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산 사업인 수영진흥센터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달 말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부지 선정 공모에 들어가겠다며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12월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주 수영진흥센터는 국제 규격의 수영장과 훈련 시설을 갖춘 시설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특성을 이해한 세밀한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인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과 함께 일하던 동료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친 태국인, 담배 꽁초 시비로 러시아인을 살해한 태국인까지 최근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위험도 조금 느끼고, 왜냐면 바로 저희 집 바로 앞에 편의점에서 살인사건 났으니까. 특히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외국인이 저지르는 살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전체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경찰이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예산을 매년 늘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범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부수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흉기를 대한민국에 다니면은 흉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은행에서 그 현금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일부 외국인의 범죄가 전체 외국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좀 더 세밀한 외국인 범죄 예방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인 범죄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의 도움을 받기보단 같은 나라 출신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다 보니 집단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것이 강력범죄로 연결되곤 합니다. 경찰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언어적인 소통에 어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뿐만 아니라 국적과 문화적 배경 역시 다양해지는 만큼 범죄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접근과 맞춤형 대안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엿새에 한 번꼴로 이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 취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놀란 택시기사는 급하게 몸을 피하고 택시는 중앙선을 넘나들 정도로 휘청입니다. 차량 내부와 외부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만 운전기사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폭행 사건은 애순건, 최근 4년 동안 6일에 한 번꼴로 발생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운전기사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도 많이 하죠. 그럼 내가 구두차표로만 해본 적도 있어요. 가만히 운전하고 가도 그렇게 욕을 해.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해버려야 돼. 대꾸하면 싸움이 버려. 서울시와 대전시는 운전기사 보호를 위해 차내 보호격벽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기사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병원 노조가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는 어제 집회를 열고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에 가장 많은 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재직 중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남대병원 노조가 고발한 채용 부정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올해 첫 조류 인플루엔자 A5형 항원이 검출되는 등 철새 도래기를 맞아 AI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거점 소독시설과 농장 초소 운영, 35곳 종오리 농장의 도전담 공무원 지정 예찰, 오리농가 사육 제한 확대, 철새 도래지 집중 소독 등의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피해를 주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난 겨울 전남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보다 1년 먼저 발생해서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두 운동은 철저히 단절된 듯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옛 전남도청에서 외치는 자유가 부마항쟁의 진원지에서는 민주라는 메아리로 울려 퍼집니다. (7, 80년대) 시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를 개사한 것으로 40년 만에 부마와 광주를 다시 이었다는 상징성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정말로 서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1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두 민주화 운동이 한 세대가 지나도록 단절됐던 이유는 바로 신군부에 있습니다. 12.12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신군부가 영남에 당근을 던져주며 교묘하게 민심을 분리했고 이는 부마의 기억이 흐려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발생한 90년의 3당 합당은 부마와 광주의 단절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부마도 응당한 평가를 받았을 텐데 3당 합당을 통해서 부마 항쟁을 어떻게 민주주의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자기매김을 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 광주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줬던 부마 항쟁의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까지 시도되면서 두 민주화 운동의 연결고리도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 역량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의 사회 정의나 수준도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두 운동이 왜 단절됐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인지, 부산 MBC와 광주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특집 토론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그 답을 찾아드립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아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시아 각 나라의 문화를 살펴보고 화합과 그 연대를 모색하는 아시아 문화주간 축제가 오늘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시아 문화주간 하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행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한 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가 다음 주 23일, 24일 열립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안 10개국 문화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23일에는 한 아세안 문화관광 포럼, 25일에는 아시아 문학 포럼, 잇따라 10월 28일, 29일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15개 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창의산업 성장을 통한 문화도시의 경쟁력을 논의하는 유럽 창의혁신도시연대 시카 포럼이 열립니다. 공연 전시 행사도 30여 개나 열립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포럼 위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포럼은 근데 보통 전문가들, 뭐 학자들 이런 분들이 나온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게 됐는데요. 네. 혹시 시민들이 참여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포럼도 있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한 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 가능한데요. 네. 그 중에서도 먼저 아시아 문화 포럼을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18일 금요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올해 주제는 리오리엔팅 아시아 문화, 현지성에서 지역성으로입니다. 네, 기술과 매체가 발달하면서 지리적 범주를 넘어서 아시아 문화는 있는 것인가? 네, 혹자는 아시아 문화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배경 속에서 아시아 문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재정립되는지를 묻는 포럼입니다. 네. 네, 이종원 교수 잘 아시죠? 네. 평화는 쿨하게, 음악은 힙하게. 네, 영화 감독입니다. 장준의 시간의 흔적. 네, 그다음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특별 세션입니다. 골목의 재발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네. 시청자분들도 피부에 좀 더 와닿는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는 또 아시아 문학 포럼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또 문학만큼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데 좋은 소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10월 25일입니다. 국제회의실 아시아에서 네. 아시아 문학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아시아 작가의 눈, 기억, 치유, 연대입니다. 비평가 세션, 작가 세션으로 이루어져서 문학적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특히 제2회 아시아 문학상 수상 작가이죠. 베트남 바오닌 작가의 문학작품 전쟁의 슬픔이 창제작 워크숍을 통해서 공연으로 거듭납니다. 덴마크 극단 오딘 그리고 진도 씻김굿 연희회 광주 지역 극단이 함께 만든 워크숍 결과 등이 소개됩니다. 네, 또 아시아 축제인 만큼 화려한 축제 공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놓치면 안 된다 할 만한 콘텐츠 있을까요? 네,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그리고 아세안 문화 노드쇼 비바 아세안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 국가 예술가가 공연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협력망을 구축해온 사업입니다. 네, 문화창조 복합 일관에서는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한 아세안 특별 전시 아세안의 빛 하나의 공동체 전시가 열립니다. 네, 아시안 10개국의 공통 문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물, 빛, 풍등, 패블릭 등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인데요. 움직이는 빛 오브제를 통해서 아세안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전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아시아 문화를 살펴보는 이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광주는 역사적 경험과 다양한 문화 자산이 있잖아요. 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지속 추진 그리고 지역과 문화 전당 활성화 측면에서 네. 이번 아시아 문화주간 아시아의 상생을 노래하는 이런 실천들이 네. 아시아의 문화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시아 문화 주간에 대해서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북구 등 기초의회가 허위 출장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광산구 의회가 예정된 국외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광산구 의회는 이달 25일부터 8일 동안 구의원과 공무원 등 15명이 청년들의 해외 취업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호주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 의회는 최근 다른 기초의회에서 허위로 출장을 다녀오고 절차가 무시되는 등 외유성 국외 연수가 논란이 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대학교와 호남대학교를 시작으로 광주 전남 지역대학들이 수시 모집 면접고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광주대는 각 학과와 학부별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터미널과 송정역에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호남대도 이틀간의 면접 일정에 들어갔고 동신대가 내일부터 면접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대학들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셔틀버스와 간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목포시 일금고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기업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연간 9,200억 원 규모의 목포시 일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광주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목포 해상 케이블카 신설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강조해 일금고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업장들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엿새 동안 산업단지 안팎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원 57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배출 허용기 중 초과 2곳 등 관련법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위반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전통시장 점포 2곳 중에 한 곳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이홍일 의원은 광주 전통시장 24곳의 점포 3,200여 곳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48%인 1,600여 곳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동구가 가입률 34%로 가장 저조했고 남구는 77%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의원은 상인들이 화재 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한식도 코스 요리처럼 시간차를 두고 음식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가 최초의 조선 주재 미 외교관 조지 포크의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과일, 계란 등 전통주와 함께 먹는 안주거리가 먼저 나오고 본 상차림에서 밥과 국, 김치, 고기 등이 제공된 형태들이 발견됐는데요.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내는 것을 전통 문화로 인식했던 것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연구자인 박채린 박사는 앞으로도 19세기 식생활 관련 정보들을 다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내 힐링 농업체험학습장이 다음 달 5일까지 가을 정원으로 조성됩니다. 10,000제곱미터의 정원에 국화, 코스모스 등이 어우러지고 자연 테마식물원 등도 조성돼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꽃 육모팀으로 문의하면 다육식물 심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미로센터에서 모두의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모두의 라이브러리는 작은 책방들이 추천하는 책을 소개하고 문학 강연, 제본 체험 등도 제공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검은 책방, 흰 책방이 남도 문학 100년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전통문화관 일원에서 펼쳐지는 무등 울림, 이번 주 볼거리, 체험거리 안내입니다. 소나무에 한복 조각보를 덧입힌 박은정 작가의 설치미술 전시가 오는 31일까지 전통문화관 주변에서 열립니다. 또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한복 입고 절 올리기를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